광명에 사시는 분들은 애기능이라는 곳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애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기능은 영의원의 별칭인데요. 소현세자빈 강씨, 민의빈 강씨, 조선 제16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의 부인이 묻혀있는 능입니다. 애기능을 아왕능이라고도 불렀는데 영의원을 말하고 애기는 민의빈 강씨를 말합니다. 그 영의원에서 소현세자빈 민의빈 강씨의 379주기 기신제양 봉행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기신제양은 민의빈 강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1646년 3월 26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4월 30일에 제를 지내며 영혼을 달래는 의식으로 2019년부터 지내오고 있습니다. 민의빈 강씨의 삶에 대해 듣고 나면 참 무슨 이런 생이 있나 싶은데요. 35살에 사사, 즉 사약을 받고 죽었고 4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의빈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본받으려 합니다. 민의빈 강씨는 금천강씨 강감찬 집안으로 우의정까지 지낸 강석기의 둘째 딸입니다. 16살에 인조의 장자 소현세자의 빈이 되었지만 1636년 12월 14일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다음 해인 1637년 1월 26일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청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1월 30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삼괴 구고도래를 하며 청나라에 항복하자 그 강화 조약에 따라서 4월 10일 소현세자 부부 그리고 복림대금 부부 등과 함께 200여 명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볼모에 처짐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심양에 머무는 8년 동안 조선에서의 수동적, 소극적 공중 여인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영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품이 부족해서 질 좋은 조선 상품에 관심을 가졌고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농사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40년 청태종은 소현세자 일행의 생활비가 부담이 된다면서 20만 평 가량의 허허벌판 땅을 주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알아서 살라고 했지만 세자의 수행원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민의빈 강씨는 노예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 동원하여 농사를 지었고 청나라와 국제무역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 수익금을 조선인을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속환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행이 머물던 심양과는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는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청나라 고관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고 친청적인 태도인 것에 못마땅해하며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죽이시키고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자 소현세자 일행의 귀국을 허락합니다. 조선에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의 행실을 문제 삼은 인조의 냉대 속에 반목하다가 1645년 4월 26일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을 제치고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민의빈 강씨는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인조의 억지로 폐출되었고 폐출된 그날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민의빈 강씨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소현세자 곁이 아닌 이곳 금천강씨 선산이 있는 노은사동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민의빈 강씨의 노모와 사형제는 모두 처형되거나 곤장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민의빈 강씨 아버지 강석기를 삭탈 관직하고
무덤을 파내어 시신의 목을 치는 두간 참시까지 하게 되고요. 또한 민희빈 강씨의 어린 세 아들을 제주도로 귀양 보냈는데 두 아들은 사망했고 참남인 경환군만 살아남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민희빈 강씨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 신원, 즉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효종식이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황해감사 김홍욱이 죽임을 당하는 등 쉽게 신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718년 숙종이 소현세자빈과 그 일가의 죄를 신원하고 소현세자빈의 의혹을 회복시켜 민희빈으로 추정했는데 사후 7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호를 민유라고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민희빈이 지혜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에 그래서 취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희빈 강씨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백성들이 전부 알고 있었고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숙종은 민희빈 강씨의 총명함과 덕을 칭송하며 제문을 지어 원혼을 위로하였고 오늘 또 379주기 기신제양을 지내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최근 민희빈 강씨에 대한 조선의 알파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알파걸은 도전 정신을 지닌 강한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비운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모든 재앙의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 위에서 망명하고 죄는 구덩이 속에 묻는 일을 상례 보편에 영의원이 사적 357호라고 했는데요. 사적이라 함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곳으로 재정년에 왔을 때는 지금 죄를 지내는 곳 근처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는데 소실균 정자각과 홍살문, 제실 등에 대한 발굴과 조사가 끝났으니 복원사업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UFP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정한 날씨에 여러분 모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379주기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제가 하는 일이고 광명의 문화원과 함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문화원을 이끌고 있는 문화원장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희빈 강씨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우리 지역에 민희빈 강씨와 같은 분들이 더 세상에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민주강씨 종친회 회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민희빈 강씨 기념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좀 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애기닝 저수지 주변을 새롭게 공원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영양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창업가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 심양으로 가셨지만 심양으로 끌려간 우리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심양에서 돌아올 때까지 큰 역할을 하셨던 최고의 지도자 민희빈 강씨를 잘 기리고 모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명구나 원장입니다. 제가 인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세 분 계세요. 진취적인 삶을 어떤 기리는 우리 재앙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광명문화원에서 민희빈 강씨의 어떤 삶을 더 기리고자 2022년서부터 민희빈 강씨 수상 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명의 이 귀한 분 묘를 보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훌륭한 분이 광명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와서 이렇게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이런 역사의 현장을 방문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이런 역사의 인식이라든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느끼면서 또 새롭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의 기상과 벌을 기리면서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해원이 사실 이 안쪽에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평상시에 오픈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서 많이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귀신 재앙 때만이라도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향하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미네빈 강시 수상자들이 작게는 우리 광명에 또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미네빈 강시를 대표하는 그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한 광명시에서 미네빈 강시 기념관 그리고 애기능 저수지 주변 공원 조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네빈 강시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사의 본보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